당신의 평화를 가장 빠르게 빼앗아가는 것은 언제나 큰 사건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입니다. 차갑게 변한 눈빛 하나입니다. 답장이 늦어진 메시지 하나입니다. 당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던진 판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작은 것들이 하루 전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무너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의 대화가 반복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대답했어야 했을까?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말해야 할까? 그렇게 당신은 실제로는 몇 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몇 시간, 며칠, 때로는 몇 년 동안 다시 살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 때문에 지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이 준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고, 모든 판단을 해석하고, 모든 침묵을 의심하고,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의견을 마음에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도발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당신의 내면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힘에서 옵니다. 누군가가 말해도 당신이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힘. 누군가가 판단해도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그 판단에 넘기지 않는 힘. 누군가가 도발해도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 힘. 이것이 바로 무시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시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시는 당신의 삶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들에게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파괴하는 말들, 당신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흔드는 사람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기만 하는 논쟁들, 그리고 당신을 계속 오래된 상처로 끌고 가는 생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대화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지 당신의 반응을 원할 뿐입니다. 어떤 말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이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무관심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 관심을 흩뿌리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만 당신의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평화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시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반응하는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로도 만들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조용히 지나가게 둘 것인가?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할 때 당신은 단순히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분을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흔들고 당신의 생각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대답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경계도 있습니다. 말해야 할 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가치 없는 것들에 반응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흔들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진실을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이겼다는 느낌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힘을 넘겨줍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을 건드렸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길게 설명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을 흔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밤새 생각하면 그들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말을 되새기면 그 말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화내는지, 방어하는지, 무너지는지,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던 것은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은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은 그 통제의 가장 쉬운 통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일부러 자극합니다. 당신은 바로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이 맞서 싸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몇 마디를 던졌고 당신은 자신의 평화 전체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외부 세계에 의해 조종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가 말하면 당신은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침묵하면 당신은 불안해합니다. 누군가가 비판하면 당신은 자신을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떠나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도발하면 당신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의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모든 것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했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달려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판단했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낮추려 했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단지 이기려고 하는가? 이 대화가 나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드는가?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누르는 버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즉시 켜지고 꺼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멈출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깊은 힘입니다. 왜냐하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싸움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만질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말이 자신의 평화를 가져갈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하루를 이 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아주 중요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유하는 힘, 자신의 주의를 지키는 힘, 자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서 다시 가져오는 힘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바로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 말이 당신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당신의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대화가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단지 오래된 감정의 진흙탕으로 다시 끌고 갈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답이 분명하다면 조용히 지나가십시오. 모든 전투가 당신의 전투는 아닙니다. 모든 말이 당신의 대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평화를 흔들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은 힘입니다. 그러니 그 힘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언제나 당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가든 누군가는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의도를 오해할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의 침묵을 다르게 해석할 것이며, 누군가는 당신의 성장을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모든 의견을 마음에 담으려 한다면 당신은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너무 조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너무 많이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너무 차갑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아직도 그대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바깥의 목소리에 맞춰 계속 수정되는 연극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너무 빠르고, 누구에게는 너무 느리고, 누구에게는 너무 강하고, 누구에게는 너무 약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춰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의견에 대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모든 사람의 평가를 통과해야만 가치가 생기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의견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이해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길을 비판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의견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야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무엇을 질투하는지, 무엇을 아직 치유하지 못했는지. 때로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 당신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이 항상 당신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만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차가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당신이 오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차가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단지 그들이 예전처럼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모든 오해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소문을 따라가며 바로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믿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기 위해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에너지의 낭비가 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견을 마음에 담아야 하고 어떤 의견을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피드백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기 위한 말, 당신의 불안을 건드리기 위한 말, 당신의 길을 멈추게 만들기 위한 말은 모두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말을 똑같이 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권한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책임지지 않을 사람에게 당신의 삶을 결정할 힘을 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하루를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상처를 대신 견뎌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짧은 의견이 당신의 긴 인생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관심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러니 모든 의견에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어떤 말은 듣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 말은 듣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아예 당신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문 밖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의견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침묵은 항상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침묵은 당신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감정이 당신 대신 말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순간적인 분노가 당신의 인격을 결정하게 하지 않겠다는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침묵하면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라면 자신이 약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순간 곧바로 말하려고 합니다. 화가 난 순간 즉시 대답하려고 합니다. 오해받은 순간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항상 즉각적인 반응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멈출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것,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상대를 다시 상처 주려 하지 않는 것, 당신이 오해받았을 때 곧바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달려가지 않는 것, 당신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있어도 그것이 당신의 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감정적 자기통제입니다. 감정적 자기통제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분명히 느끼지만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 전체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을 압니다.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쏟아내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 잠시 멈춤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 잠시 멈춤이 관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 잠시 멈춤이 후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 잠시 멈춤이 당신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말들은 대부분 침착할 때 한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 자존심이 가장 크게 소리칠 때, 상처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때 나온 말들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겨야 할 것 같고, 상대를 깨닫게 해야 할 것 같고, 마지막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말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이 출구를 찾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침묵은 때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있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더 많은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감정으로 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평화가 이 순간의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은 도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침묵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경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기 존중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대화에 내 평화를 바치지 않겠다. 나는 이 순간의 분노가 내 인격을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을 만큼 이 논쟁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침묵은 매우 강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상처받을 때 공격하는 것은 쉽습니다. 오해받을 때 즉시 방어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도 그것을 행동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항상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설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반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침묵이 가장 성숙한 대답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침묵이 당신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말들 중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지켜준 말들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보내지 않은 메시지들이 당신의 평화를 지켜준 선택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들어가지 않은 논쟁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준 경계였다는 것을.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침묵 안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모든 말에 반응하고 모든 감정을 해석하고 모든 문제를 붙잡고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몸이 쉬어야 하듯이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면 쉬면서도 마음이 피곤할 때는 계속 더 많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누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합니다. 왜 답장이 늦었는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오해가 풀릴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은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끝없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단 한순간도 조용해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사건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반응들이 쌓여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것 아닌 말 하나, 사소한 표정 하나, 불편한 메시지 하나, 애매한 침묵 하나. 그 작은 것들을 모두 붙잡고 마음속에 넣어두면 어느 순간 내면은 너무 복잡해져서 숨 쉴 공간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시는 단순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무시는 에너지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의 정신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무 말이나 들어와 머무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가치 없는 한마디에 의해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불필요한 갈등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말을 계속 떠올립니다. 일을 하면서도 떠올립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떠올립니다. 밤이 되어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없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초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루 전체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피곤한데 왜 피곤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지칩니다. 사실은 계속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마음속에서 대화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끝난 일을 끝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말을 계속 현재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런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는가? 이 대화를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의 의견이 내 하루 전체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가?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상처를 다시 만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마음의 문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생각이 자유롭게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이 자리를 차지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들어와도 되는가? 이 말은 머물러도 되는가? 이 감정은 나를 이끌어도 되는가? 이 갈등은 내 에너지를 받을 만큼 가치 있는가? 모든 것을 밀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감정은 느껴야 합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말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혜로워질수록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비판 중에는 배울 것이 있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기 위한 비판도 있습니다. 침묵 중에는 존중의 침묵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하기 위한 침묵도 있습니다. 대화 중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치게만 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던진 모든 말, 모든 감정, 모든 혼란을 담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곳에 무엇을 들여보낼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것들이 결국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감정이 되고, 당신의 선택이 되고, 당신의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 분노를 들여보내면 삶은 점점 분노의 색을 띠게 됩니다. 계속 불안을 들여보내면 모든 것이 위협처럼 보입니다. 계속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들여보내면 자신을 자신의 눈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계속 오래된 상처를 들여보내면 현재도 과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지, 무엇은 문 앞에 두어야 하는지, 무엇은 잠시 보고 지나가게 해야 하는지, 무엇은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정신적 성숙입니다. 무시는 이 문지기의 역할을 도와줍니다. 가치 없는 말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 교훈을 배웠다. 누군가의 도발이 당신의 평화를 시험할 때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선택들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선택들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은 그 말 하나가 하루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들어가지 않은 그 논쟁 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확인하지 않은 그 메시지 하나가 밤의 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읽지 않은 그 오래된 대화 하나가 회복의 속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짓는 재료입니다. 그 에너지로 당신은 일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성장하고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계속 가치 없는 사람과 가치 없는 갈등과 가치 없는 반복에 흘려보낸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지을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지,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지, 어디에 집중을 줄 것인지, 어디에 생명의 에너지를 투자할 것인지, 무시는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소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깊은 삶을 만들기 위해 얕은 갈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계속 소모시키는 것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각이 더 맑아집니다. 잠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작은 말에 덜 흔들립니다. 불필요한 대화에 덜 끌려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평화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신의 중심을 쉽게 빼앗지 못합니다. 당신은 들을 수 있지만 모두 담지는 않습니다. 볼 수 있지만 모두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느낄 수 있지만 모두 행동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자유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귀합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주지 마십시오. 아무 말에나 주지 마십시오. 아무 논쟁에나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흔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도움이 되지만 흔들려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는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흔들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당신이 얼마나 흔들리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실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화내는지, 당신이 방어하는지, 당신이 길게 설명하는지,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지, 당신이 결국 다시 그 대화 속으로 끌려 들어오는지, 그들에게 당신의 반응은 하나의 확인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아직도 내가 이 사람의 평화를 흔들 수 있구나. 아직도 내가 이 사람의 하루를 망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애매하게 말합니다. 일부러 차갑게 대합니다. 일부러 침묵합니다. 일부러 당신이 불안해할 만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한 대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이유를 묻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태도를 해석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작은 변화 하나에 하루 종일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당신은 계속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이 한마디를 던지면 당신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침묵하면 당신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이 차갑게 굴면 당신은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습니다. 그들이 도발하면 당신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매번 당신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숙한 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묻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기 위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도록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을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으로 말해도 상대가 진심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화는 결국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게 설명해도 상대가 이기려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면 당신의 말은 계속 왜곡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은 감정을 표현해도 상대가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한 무기로 사용한다면 당신의 진심은 안전하지 않은 곳에 놓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무에게나 열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설명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설명을 이해의 다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신을 더 흔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아픈지 알게 되면 그곳을 다시 건드립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면 그것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무엇에 예민한지 알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 당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할 수 있지만 순진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속 다치게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당신에게서 반응만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가장 강한 대답은 더 큰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대답은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진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혼란에 당신의 에너지를 붓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감정적 폭풍에 당신이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당신이 오랫동안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더 어렵습니다. 오해받는 것이 불편하고 침묵하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지고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자신을 더 잘못 볼 것 같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을 공정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보다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더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이야기를 바꾸려고 할수록 당신만 더 지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렇게 이해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침묵을 몰라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침묵할 때 자신들이 더 이상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예전처럼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은 모든 반응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흔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심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 진심을 쏟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가?
이 대화는 나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더 작고 불안하게 만드는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의 진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나를 오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반응하기 전에 멈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멈춤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던진 감정의 공을 무조건 받아들고 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발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화인지 도발인지, 이것이 이해를 위한 질문인지 통제를 위한 질문인지, 이것이 관계를 위한 노력인지 단지 당신의 평화를 흔들기 위한 시도인지. 그리고 분명히 보이면 선택도 분명해집니다. 어떤 대화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말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혼란에는 당신의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의 힘입니다. 무시는 항상 나는 너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 무시는 나는 너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패턴을 보았고 그 대화의 끝을 보았고 그 반응의 대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더 이상 증명과 방어와 반복에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반응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누군가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설명은 누군가에게 더 많은 공격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아직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그런 힘을 주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침묵을 주어도 됩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 침묵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조금 더 되찾게 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에게 끝없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완벽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더 설명하라고 합니다. 더 증명하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치는 일 중 하나는 이미 듣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어를 고릅니다. 목소리를 낮춥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너무 강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상대가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설명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박할 부분을 찾기 위해 듣습니다. 당신의 말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각을 찾기 위해 듣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당신이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지 증명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계속 설명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계속 열어놓은 채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선택에 동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침묵을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왜 떠났는지 압니다. 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지 압니다. 왜 경계를 세웠는지 압니다. 왜 어떤 대화를 멈추기로 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 생각하면 당장 가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차갑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기적이라고 말하면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경계를 공격하면 그 경계가 왜 필요한지 길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오해를 고치려고 하면 당신의 삶은 설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은 사는 대신 해명하게 됩니다. 선택하는 대신 변명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돌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자신의 길을 걷는 시간보다 자신의 길을 정당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모든 사람이 당신을 공정하게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경계를 세운 이유보다 자신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설명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다음 논쟁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를 설명하면 그들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유를 말하면 그들은 그 이유를 문제 삼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말하면 그들은 그 감정이 과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말하면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계속 설명하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하는 대화 속에 갇힙니다. 진짜 이해는 그렇게 힘들게 구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이 말할 때 들으려 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울 때 그것을 공격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벌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할 수 있지만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운할 수 있지만 당신의 진실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당신의 설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상처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선택을 납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책임지지 않을 사람에게 당신의 삶을 해명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자신을 끝없이 변호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평화를 잃어가면서까지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화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설명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경계는 한 번 말한 뒤 지키면 됩니다. 계속 설명하는 것이 항상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해받을 수 없는 곳에서
이해를 구걸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욕구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모든 오해를 해결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당신은 오해받은 채로도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잘못 생각해도 당신은 여전히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의 선택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 경계는 여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큰 여유가 생깁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당신의 이미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이야기를 바로잡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보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 당신의 설명보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통해, 당신의 방어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지를 통해 당신은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설명을 준다고 해서 항상 충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진실을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보다 당신의 예전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느라 지치는 동안 자신들이 여전히 중심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설명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대화가 가능한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을 계속 방어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침묵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오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거리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무기로 바꾸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가장 강한 설명은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논쟁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 영혼을 지치게 하지 않겠다. 평화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흔들지 않는 완벽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세상이 여전히 시끄러워도 당신이 모든 소리에 대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해도 당신이 즉시 달려가 자신을 증명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해도 당신이 그 감정의 불꽃에 기름을 붓지 않을 때,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말해도 당신이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끼지 않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낮추려고 해도 당신이 그들의 낮은 에너지로 내려가지 않을 때, 그때부터 평화는 당신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계속 반응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메시지를 다시 읽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의 삶을 계속 확인합니다. 이미 끝난 대화를 머릿속에서 반복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왜 마음이 조용하지 않은지 묻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당신이 먹이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당신이 계속 분노를 먹이면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찹니다. 당신이 계속 불안을 먹이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당신이 계속 오래된 상처를 먹이면 마음은 과거로 가득 찹니다. 당신이 계속 다른 사람의 판단을 먹이면 마음은 자기의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에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계속 다시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계속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직도 자신의 감정을 맡기고 있습니까? 어떤 오래된 이야기를 아직도 매일 새롭게 살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의 일부는 사실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당신을 아프게 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공정하게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나간 뒤에도 당신이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내고 있다면 그 상처는 현재의 에너지를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평화는 때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메시지를 다시 읽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논쟁을 머릿속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익숙한 길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는 고통이라도 익숙하면 다시 찾아갑니다. 이미 끝난 대화라도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 남아있으면 계속 반복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이라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그 사람이 이해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놓아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은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생각을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이 감정을 행동으로 만들지 않겠다. 나는 이 기억이 오늘 하루를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아팠다. 이제는 내 평화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나타나면 곧바로 따라갔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오면 말했습니다. 불안이 오면 확인했습니다. 오해받는 느낌이 오면 설명했습니다. 외로움이 오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이 와도 반드시 그 감정의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성숙입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인생 전체를 이끌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현실. 이 대화는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현실. 이 반복은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현실. 이 반응은 내 평화를 빼앗을 뿐이라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본 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말이 더 이상 그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킨 것입니다. 당신은 느끼지 않아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상처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평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우는 순간, 오래된 메시지를 열려다가 멈추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려다가 숨을 고르는 순간, 머릿속에서 논쟁을 다시 시작하려다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들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매번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모든 자극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반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해왔다면 침묵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러나는 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불편함은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점점 덜 흔들립니다. 덜 확인합니다. 덜 설명합니다. 덜 반복합니다. 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평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박수쳐 주지도 않습니다. 큰 사건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붙잡았을 일을 이제는 조금 더 빨리 내려놓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생각했을 말을 이제는 지나가게 둡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판단을 이제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평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평화는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당신이 무엇을 안으로 들일지 선택하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어떤 말은 문 밖에 두고, 어떤 사람은 거리 밖에 두고, 어떤 기억은 과거에 두고, 어떤 논쟁은 끝난 자리 그대로 두고, 당신은 자기 삶의 문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워도 당신 안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판단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모든 소리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손짓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갈등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감정을 행동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알매서 당신의 평화는 시작됩니다. 떠난다는 것은 항상 문을 세게 닫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떠난다는 것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은 논쟁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만드는 공간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어떤 관계나 상황을 붙잡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남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 머무는 것이 강함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어떤 관계는 계속 남아있는 것보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더 깊은 자기 존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곳, 당신의 평화가 계속해서 사라지는 곳, 당신의 진심이 계속해서 오해받는 곳, 당신의 경계가 계속해서 무시되는 곳, 그런 곳에서 계속 머문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떠남은 도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떠남은 자신을 구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때까지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선택은 더 이상 같은 문 앞에서 자신을 설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더 잘 설명하면 이해할 거야. 내가 더 사랑하면 달라질 거야. 이런 말들이 때로는 희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반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이미 여러 번 아프게 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오래된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기다릴 가치가 있는 변화인가? 아니면 내가 이미 충분히 본 것을 인정하기 두려운 것인가? 떠나는 힘은 바로 그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작은 친절, 몇 번으로 반복되는 상처를 덮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끔 좋은 순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계속되는 불안정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가끔 다정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계속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계속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당신의 마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이해 부족이 아니라 존중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그곳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다렸고 많이 설명했고 여러 번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단지 누군가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래 붙잡아온 기대를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기대를 붙잡고 있는 동안 당신은 현실을 잃습니다. 현실은 말보다 행동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느끼는 몸의 긴장에 있습니다. 그 대화를 마친 뒤 찾아오는 피로에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조용한 신호에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게 안전하지 않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당신은 결국 자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마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머리는 계속 이유를 찾습니다. 한 번 더 믿을 이유, 한 번 더 기다릴 이유, 한 번 더 설명할 이유, 한 번 더 돌아갈 이유. 하지만 치유는 때로 더 이상 이유를 찾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모든 떠남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왜 떠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이 갑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침묵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랫동안 쌓인 피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무시된 감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복된 대화와 변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수없이 말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시간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떠난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충분히 오래 따뜻했을 뿐입니다. 충분히 오래 기다렸고, 충분히 오래 설명했고, 충분히 오래 이해하려 했고, 충분히 오래 자신의 평화를 뒤로 미루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선택할 때가 된 것입니다. 조용히 떠나는 힘은 누구를 벌주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후회하길 바라며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들기 위해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떠남은 아직도 상대를 중심에 둡니다. 진짜 떠남은 중심을
다시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나를 잃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나의 평화를 협상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다른 날에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용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자신을 미뤄왔다는 것을,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드디어 자신에게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떠남은 항상 미움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그 사람 곁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다시 같은 접근권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고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떠남입니다. 성숙한 떠남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단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은 닫혀야만 당신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은 계속 열려 있을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어떤 문은 과거로만 연결됩니다. 어떤 문은 당신이 이미 배운 교훈으로만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은 닫혀야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낯설 수 있습니다. 조용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혼란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던 것을 확인하지 않을 때, 계속 대답하던 것에 대답하지 않을 때, 계속 돌아가던 곳에 돌아가지 않을 때, 처음에는 빈 공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을 너무 빨리 채우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은 당신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 빈 공간은 당신이 다시 숨쉬는 자리입니다. 그 빈 공간은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떠남 뒤에 조용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조용함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잘 듣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지, 무엇이 당신을 평화롭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계속 작아지게 했는지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떠난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누군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당신이 문 하나를 닫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은 삶으로 데려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조용히 떠나는 것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음 없이 이루어지는 자기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수 없이 이루어지는 해방입니다. 그것은 미움 없이 이루어지는 경계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가장 조용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당신의 가장 큰 성장의 순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관심을 주는지는 당신이 무엇에 삶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시간은 귀하다고 말합니다. 에너지도 귀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쉽게 빼앗기고 더 조용히 낭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심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무엇을 계속 생각하는지, 누구의 말에 마음을 묶어두는지, 어떤 이야기를 반복해서 떠올리는지, 이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관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당신이 계속 바라보는 것은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당신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내면에서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계속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하루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모든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반복될 자격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하루를 차지할 자격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당신이 깊이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무례한 말이 몇 초 동안만 존재했는데 당신이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말에 하루를 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인데 당신이 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해석할 권한을 준 것입니다. 한 번의 논쟁이 끝났는데 당신이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을 다시 살린다면 그 논쟁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심의 힘입니다. 관심은 무엇이든 키웁니다. 평화에 관심을 주면 평화가 커집니다. 성장에 관심을 주면 성장이 커집니다. 감사에 관심을 주면 감사가 커집니다. 하지만 분노에 관심을 주면 분노도 커집니다. 상처에 관심을 주면 상처도 커집니다. 불안에 관심을 주면 불안도 커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묶어두는가?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은 나를 더 평화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나를 치유하는가? 아니면 계속 같은 곳에 머물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들에 가장 많은 관심을 줍니다. 자신을 무시한 사람을 계속 생각합니다. 자신을 비판한 말을 계속 떠올립니다. 자신을 떠난 사람의 흔적을 계속 확인합니다. 자신을 작아지게 만든 대화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 자신을 살리는 것들,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들은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그러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서 삶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부정적인 말에 관심을 주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매일 과거의 상처에 관심을 주면 현재를 살아도 계속 과거의 감정 속에 머물게 됩니다. 매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심을 주면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당신의 관심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치 귀한 돈을 보호하듯이, 마치 소중한 시간을 보호하듯이, 마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을 보호하듯이. 왜냐하면 관심은 실제로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 바라보는 쪽으로 마음은 움직입니다. 당신이 계속 생각하는 쪽으로 감정은 흐릅니다. 당신이 계속 반응하는 쪽으로 삶의 에너지는 이동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향해 계속 관심을 주면서 원하는 삶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평화를 키우는 것에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면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에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깊은 삶을 살고 싶다면 얕은 소음에 관심을 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시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무시는 단지 싫어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는 자신의 관심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 것에서 관심을 거두는 것입니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이야기에서 관심을 거두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사람들의 의견에서 관심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목표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회복으로, 당신의 미래로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당신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 문을 열어 두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아팠던 것은 그 말이 너무 강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 그것을 다시 만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관심을 주었기 때문에 커진 것이라면 당신이 관심을 거두면서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생각은 다시 돌아옵니다. 오래된 상처는 다시 말을 겁니다. 오래된 사람은 다시 기억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둘 것인가? 이 기억에 하루를 줄 것인가? 아니면 현재로 돌아올 것인가? 이 사람의 의견에 내 가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아는 쪽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내면은 달라집니다. 당신은 점점 관심을 아무 곳에나 두지 않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가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누가 나를 흔들려고 했는지보다 내가 흔들린 뒤 얼마나 빨리 내 중심으로 돌아오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관심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래서 모든 소식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모든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논쟁에 자신의 에너지를 넣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합니다. 이것은 내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내 삶을 더 깊게 만드는가? 이것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맞는가? 이것은 나를 더 평화롭게, 더 분명하게, 더 진실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조용히 관심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더 중요한 곳에 둡니다. 자신의 성장에, 자신의 건강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사랑에, 자신의 내면의 평화에. 이것이 삶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큰 결심 하나로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무엇에 관심을 주고 무엇에서 관심을 거두는지에 의해 바뀝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말에 반응하지 않았는지, 어떤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어떤 기억을 다시 열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았는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내면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완전히 흔들던 말이 이제는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던 일이 이제는 몇 분 뒤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던 사람의 의견이 이제는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 당신은 자신의 관심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되찾으면 삶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관심을 아무데나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 귀합니다. 당신의 관심은 당신의 하루를 만듭니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결국 당신이 계속 바라본 것들의 결과가 됩니다. 가치 없는 소음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살고 싶은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곳에 에너지를 두십시오. 그곳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지나가게 두십시오. 무시의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진짜로 신경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받을 가치가 있고 무엇이 그냥 지나가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말인지, 어떤 말이 단지 당신을 흔들기 위한 말인지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도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시를 부정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차갑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무시는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무에게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혼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의 기술은 선택의 기술입니다. 무엇에 대답할 것인가? 무엇을 그냥 지나가게 둘 것인가? 누구에게 설명할 것인가? 누구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문제에서 조용히 물러날 것인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누르는 버튼처럼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한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비판한다고 해서 즉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감정의 흐름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멈춥니다. 바라봅니다. 숨을 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자동 반응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말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바로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으면 바로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차갑게 굴면 바로 자신을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불안해도 곧바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아도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뛰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가운 태도를 보아도 그것을 곧바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시의 시작입니다. 무시는 단번에 완성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지치게 했다는 것을. 붙잡는다고 해서 항상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항상 이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한다고 해서 항상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분명한 경계입니다. 때로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자기 존중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대답입니다. 무시의 기술을 익히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아직도 당신 안에서 너무 크게 울리고 있습니까? 어떤 오래된 대화가 아직도 밤마다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당신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보면 당신은 많은 것들이 실제보다 커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본래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관심을 너무 오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아주 작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당신의 생각 속에서는 중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 그저 지나가는 의견이어야 하는데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처럼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의 기술은 관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그 사람에게서 되찾는 것, 그 오래된 말에서 되찾는 것, 그 끝없는 논쟁에서 되찾는 것, 그 해결되지 않는 오해에서 되찾는 것, 그리고 다시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당신의 건강으로, 당신의 성장으로, 당신의 미래로, 당신이 정말 되고 싶은 사람으로. 무시의 기술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심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이 아무렇게나 점령당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친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아무 곳에나 흘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따뜻함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에는 분별이 있습니다. 성숙한 친절에는 자기 보호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혼란을 자신의 책임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같은 상처를 끝없이 반복하게 허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지만 다시 같은 접근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시의 기술이 가르치는 균형입니다. 마음을 닫지 않되 아무에게나 열지 않는 것, 느끼되 휩쓸리지 않는 것,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듣되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 보고도 모든 것에 들어가지 않는 것, 삶에는 계속해서 당신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태도, 누군가의 판단, 오래된 기억, 익숙한 두려움, 갑작스러운 불안, 그것들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당신이라면 자동으로 문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와도 되는가? 이것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것은 내 평화를 깨뜨릴 만큼 중요한가? 이것은 내가 가는 길과 관련이 있는가? 답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무시입니다.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덜 어지러워집니다. 하루가 덜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당신을 덜 지배합니다. 예전에는 큰 폭풍처럼 느껴졌던 일이 이제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당신이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졌다는 것을,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보호하게 되었다는 것을. 무시의 기술을 익힌 사람은 모든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싸움이 자신의 싸움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대화가 진짜 대화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가 자신의 삶에 가까이 있을 자격이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삶을 훨씬 더 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속 불필요한 곳에서 소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다시 중요한 것들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에너지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더 자기 자신답게 만듭니다. 그러니 무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무시는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서 계속 멀어지지 않기 위해.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 안에 무엇을 들여보낼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삶을 조용히 바꿉니다. Chapter 11. 감정적 거리두기의 훈련. 감정적 거리두기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자신 사이에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곧바로 말하지 않는 공간, 상처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 공간, 불안하다고 해서 곧바로 확인하거나 매달리지 않는 공간,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었다고 해서 그 흔들림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곧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불안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절당한 느낌이 들면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프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중요한 신호일 수는 있어도 항상 최종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감정은 지나갑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강해졌다가 약해집니다. 오늘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이 며칠 뒤에는 훨씬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올 때마다 곧바로 행동하면 당신의 삶은 매 순간 바뀌는 날씨에 의해 끌려가게 됩니다. 비가 오면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바람이 불면 방향을 바꾸고, 구름이 끼면 자신의 길을 의심하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이 자신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삼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자신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주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를 배우지 못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너무 쉽게 끌려갑니다. 누군가가 차갑게 굴면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답장을 늦게 하면 마음속에 수십 가지 이야기를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하면 자신의 가치 전체를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떠나면 자신의 존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모든 것이 꼭 당신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차가움은 그들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의 미성숙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그들의 시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떠남은 그들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언제나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리를 갖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자신에게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자신의 책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불안정함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고 느끼고 이해하려 하지만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보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해 보이면 곧바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누군가가 조용해지면 자신이 잘못했는지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멀어지는 것 같으면 붙잡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때로는 오래된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드러워야 합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차갑게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안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지만 곧바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 화가 나지만 이 화가 내 말을 선택하게 두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지만 이 상처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지금 설명하고 싶지만 정말 설명이 필요한지 먼저 볼 수 있다. 이런 말들은 당신 안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선택이 태어납니다. 반응과 선택은 다릅니다. 반응은 순간적입니다. 선택은 의식적입니다. 반응은 상처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선택은 중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반응은 당장 마음을 풀어줄 수 있지만 나중에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선택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평화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바로 이 선택의 힘을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감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예언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처를 행동의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묻습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나를 더 평화롭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혼란으로 데려갈 것인가? 이 반응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맞는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감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당신을 해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항상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손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집에서 최종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분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문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집 전체를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나가게 둘 수 있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더 깊이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감정 때문에 자신을 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하면서도 사랑이 자기 파괴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망하면서도 실망이 자신을 냉소적인 사람으로 바꾸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숙한 힘입니다. 세상은 계속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경계를 싫어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도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당신 안에서는 오래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 방어하고 싶은 마음,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 당신이 곧바로 따라가는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선택하는지입니다. 그 멈춤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처음에는 한 번 멈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나중에는 반응하기 전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더 나중에는 어떤 도발이 와도 그것이 당신 안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를 훈련하면 당신은 사람들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누가 당신의 불안을 이용하는지, 누가 대화를 원하는지, 누가 통제를 원하는지, 누가 당신의 평화를 존중하는지, 누가 당신이 계속 흔들릴 때만 가까이 있을 수 있는지, 감정에 휩쓸려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저 붙잡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빨리 불안을 없애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지면 보입니다. 어떤 관계가 건강한지, 어떤 관계가 단지 익숙한지, 어떤 말이 진실인지, 어떤 말이 도발인지, 어떤 감정이 직감인지, 어떤 감정이 오래된 상처의 반응인지, 그 분별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분별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지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지만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날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침묵할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정적 거리두기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을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삶을 마주하게 합니다. 당신을 사람들에게서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연결되게 합니다.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감정적 거리두기를 죄책감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이상 아무에게나 끌려다니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려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계속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는지, 무엇이 당신을 성장시키는지, 누가 당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다루는지, 어디에 에너지를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용히 지나가게 두어야 하는지,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은 성숙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 속에서 당신의 평화는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무시는 단순히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는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무시는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무시는 아무 말이나 아무 사람이나 아무 감정이나 당신의 내면을 마음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의견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도발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 가장 강한 행동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가장 깊은 자기 존중은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때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싸움이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시끄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경계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까지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말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흘려보낼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누구에게 거리를 둘지, 어떤 말에 대답할지, 어떤 말은 조용히 지나가게 둘지, 이 선택이 바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때 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려고 해도 당신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낮추려 해도 당신이 그들의 낮은 에너지로 내려가지 않을 때 옵니다. 당신의 반응은 힘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자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삶의 재료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십시오. 당신을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 말에 주지 마십시오. 당신을 끝없이 방어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미 배운 교훈을 반복하게 만드는 관계에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오래된 이야기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다시 당신에게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성장으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건강으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일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꿈으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가져오십시오. 무시의 기술을 익힌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화를 우연히 기다리지 않고 매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반응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설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성장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린 뒤 더 빨리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한 번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고, 누군가가 당신을 시험할 때 다시 선택하고, 오래된 감정이 돌아올 때 다시 선택하고,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을 때 다시 선택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달라집니다. 더 조용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더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든 소음이 당신의 마음속에 집을 짓게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무너뜨렸던 말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되었다는 것을, 예전에는 밤새 붙잡고 있던 일이 이제는 마음을 잠깐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을, 예전에는 당신의 가치를 흔들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중심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당신은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더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당신은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 평화를 잃을 만큼 중요한가?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이해하려 하는가? 이 반응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맞는가?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것은 상처에서 나온 것인가?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의식적인 사람입니다.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더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세상이 조용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소음에 대답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의 진짜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삶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진짜 삶으로 데려갑니다. 더 깊은 삶으로, 더 조용한 삶으로, 더 단단한 삶으로, 당신이 더 이상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감정을 행동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선택은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선택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